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1억 년 전의 유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기윤입니다. 유네스코가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한 지 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특별기획을 통해서 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화순서유리 공룡 화석지입니다. 이곳도 역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말고도 광주 전남권에 아주 많은 곳들이 세계지질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의 의미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인증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이 얘기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죠. 허민 전남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풍년 전라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영미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우연 광주광역시 지질공원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심도 깊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허민 교수님,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을 인증을 해줬거든요. 이 국제기구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유네스코는 우리가 크게 보면 정치적인 기구인 유엔하고 좀 대비가 되죠. 네. 물론 유엔은 본부가 뉴욕에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는 파리에가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유네스코라는 그 말 그자 그대로 하면은 세계적인 교육, 과학, 문화의 기구의 총 집산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인류 대대로 넘겨주냐, 그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제 가지고 실사와 여러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걸 인증하는, 그리고 인증이 되면 전 세계에 함께 영원히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전문기구를 각 나라마다 유치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네. 그만큼 그 나라의 자부심과 위상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왜 이런 국제구 본부를 두려 하느냐, 결국은 그걸 가지고 세계인들과 함께 자기들 좀 중심 있게 보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유네스코가 지정해준 세계지질공원의 그 상징성은 어마어마하게 크겠네요. 그렇죠. 뭐 저희들이 여러분이 뭐 가까이 이제 제주도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 그렇지만 아직도 제주도는 상당히 관광이 많이 간 이유 중 하나는 이미 2007년부터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부터 세계지질공원 하면서 생물권 보존지역 3관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시너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거쳐오면서 제주도가 전 세계인, 특히 중국인들한테, 일본인들한테는 관광의 요소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꼭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유럽의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대부분 유네스코 지정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긍심도 우러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자긍심과 함께 자기들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인이 오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또 경제도 발달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무등산권은 국가지질공원이기도 하고 또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국가지질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지질공원이고 이걸 이제 더 넓혀서 이제 세계지질공원은 또 세계가 인정하는 이런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질을 거쳐서 세계지질공원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 무등산권이 한 8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저희들이 8년 동안 지나온 과정에 대한 백서입니다. 네. 이거 영어로 돼 있지만 국문도 만들었고 주로 우리 우연 팀장이 중심에서 많이 만들었죠. 네. 여기 안에 보면 사진과 모든 글들이 그동안의 8년 동안의 세월의 어떤 그 과정들이 묻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되게 어려운 거죠. 우현 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좀 둘러봤는데 네. 공룡 발자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충분히 뭐 교과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네. 포함된 곳이 광주 전남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이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이제 너무 다양한 유산들이 많지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명소, 지질학적으로 가치를 갖는 20개의 명소와 그 외에 이제 무등산권만의 그 색채가 짙은 뭐 역사, 문화, 네. 뭐 고고, 생태, 심지어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런 문화인 그런 무형 유산까지 전부 아우르고 있는 42개의 역사 문화 명소가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질공원 명칭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광주 담양 화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 그 중에서도 주상절리대, 그리고 이 주상절리가 풍화돼서 만들어진 너덜, 풍열, 이 외에도 우리 이제 화순에 이제 오랜 시간이 이게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적벽, 그리고 이제 공룡이 이곳에도 살았다는 흔적을 남겨주는 이곳 서유리 공룡화석지, 네. 그리고 뭐 지질과 문화가 끈끈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뭐 운주사나 고인돌 유적지, 그리고 이제 충효동 요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분청사기가 이제 만들어진 우리 충효동 점토광물 산지, 이렇게 다양한 유산들이 좀 분포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광주, 담양, 화순이 일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저는 특히 여기 와서 좀 놀랐는데 뒤에 있는 저 공룡 발자국 이 안반은 뭐 학술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 나온 논문이 세계 최초로 공룡의 가속도 이론을 만든 곳입니다. 이게. 이 발자국의 보행률을 가지고 공룡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걸었느냐 아니면 뛰었느냐 하는 자세만 갖고 있었는데 여기 발자국에서 있는 트랙을 보면서 이게 공룡이 갑자기 속도를 냈다는 것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들 논문이 여기 미국의 22대 폭스사에서 나오는 다이너소 어드벤처에 인용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거 한국만 보더라도.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활용하면은 충분히 예,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예, 즐겁게 또 보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질적인 명소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담양, 화순이 일대에는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현 팀장께서 얘기했지만 분청사기 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뭐 5.18 유적지라든가 또 뭐 소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인증이 되면서 아까 우 팀장 말씀하셨지만은 42개 역사 문화 명소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하다기보다는 늘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재확인한 그런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무등산권에 기대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흔적들과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5.18과 관련한 유적지, 뭐 5.18 민주묘지나 또는 또 기록관이나, 그다음에 또 아시아문화전당, 또 소세원, 뭐 이렇게 또 정자문화권,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다음에 종교시설, 정리심사나 원효사나 이렇게 다 망라됐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인류가 공동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그러니까 또 활용하는 그런 어떤 인류 공통의 자산이다라는 것을 네. 인정했다.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안에는 역사, 문화, 지질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 자리에 와서도 저희 이제 자리하신 패널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광 차원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룡 발자국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열광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진화 과정을 현장에 와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조금 더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위락시설까지도 좀 함께 어우러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모든 패널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자원이 생태 자연적이고 인문 사회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원형을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서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개발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규모나 또 주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울산 태화강이 오염돼서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애를 썼습니까? 네. 또 왜곡된 역사가 다시 바로잡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시피 우리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지질공원도 좀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오늘처럼 좀 모여서 중지도 모으고 또 아주 좀 품격 있는 네. 그런 생태 관광으로 거듭나기를 좀 바랍니다. 네. 네. 유네스코 인증 이후에 교수님 2년 동안 이제 연구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련된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연구해 오셨나요? 특히 이제 홍보라든가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유네스코 통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삶이 정리이 됐느냐 하에 대해서는 여러 퀘스천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서로 자긍심을 일으킨 일도 했고 그다음에 홍보도 했고 여러 번 지금 뭐 터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광주공항에 가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홍보물도 붙여져 있고 네. 시내도 많이 붙여져 있는데 이런 여러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뭔가를 유네스코에 우리 것을 좀 더 세계화하려고 하는 것을 지역민과 함께 할 노력을 했었죠.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MBC 함께 했던 정말 그 유네스코 지오 마라톤은 이거는 뭐 당시에 그 여기 오신 유네스코 관계자들도 격찬할 만큼 이제 세계적인 마라톤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세계지질공원 다큐를 유럽과 아시아를 돌면서 찍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일인데 제가 이제 점도 오늘도 많은 방금 김현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역시 이제 보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지만 보존에서도 그 다음에 교육적인 활용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이태리 가면 북부 지역 가면은 그 돌로미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돌로미티라는 곳은 이제 베니스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저 이제 알프스 바로 넘어가면은 인스브루크에 있는 그 스위스 국경 지역인데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세계유산도 됐고 세계 질공 대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완전히 지질관광 명소인데 거기가 또 스키어들이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약 100여 개의 그 케이블카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우리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관광 그리고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네. 지난해였었죠. 이제 허민 교수님과도 이제 함께 했습니다만은 무등산권 지오 마라톤 대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형태의 마라톤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을 뛰었다는 것이 참가자들한테 너무나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그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조금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홍보 대책을 좀 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 허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희가 인증 이후에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 홍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홍보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이유는 이 지질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은 그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연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긍심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지질공원에 참여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이제 단순히 우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됐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를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무등산권의 이제 미래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냥 막연히 등산 가는 산, 무등산 이런 게 전부가 아니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계인들도 우리 무등산이나 여기 공룡화석지 이런 곳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네.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등산 그러면은 이제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무등산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랄까 지질공원까지 가면 왠지 그 전문가들 학술적인 그런 의미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등산 그러면은 국립공원 이렇게 그게 아주 이렇게 우리 내리 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것이 무등산과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 어떤 새로운 인식, 새로운 공감으로서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그 그냥 산 그리고 우리가 친근하면서 신성시했던 그 산의 이미지에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학술적으로 왠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그 가치 있게 활용하는 이런 대상으로서 이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긴 하나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느끼기에는 약간의 그런 무등산이라는 친근한 이미지와 괴리감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오늘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도 그런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물론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많은 자긍심 고치라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 것이 세계적이요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무등산에서 산을 등산하더라도 꼭대기나 아니면 흐르는 돌 하나도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을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방금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더 고민하고 함께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예, 학계에서도 많이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 무등산권, 특히나 이 무등산 이렇게 좋은 산이 이렇게 큰 광역시급에 있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 147개의 세계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 가운데 지질공원은 대부분 다 이런 자연, 이렇게 내추럴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무등산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분 거리에 다 시내에서 볼 수도 있고 담양 하천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역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지질공원이 어디가 있느냐. 사실 홍콩도 하나 예입니다. 홍콩도 좀 세계 지질공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에 리베라라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이쪽에 광주에서 작년에 세계인들을 많이 모셔다가 제1회 메트로폴리탄 글로벌 지오파크 해가지고 정말 큰 광역의 지질공원에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결정문을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네. 그런데 올해 지금 회의가 지금 계속 코로나 연계되기 때문에 네네. 그 결정문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아직 지금 못 되고 있는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도심권에서의 그 세계지질공원이 앞으로 그 지역민과 인류에게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 도시, 우리 같은 콘크리트가 많고 나무가 없는 도시에서 정말 같은 지역민과 함께 숨을 쉴 수 있고 네. 탄소가 없는 정말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숙제, 이런 숙제는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그 내용이죠. 네.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 가까이 있는 무등산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해주셨다시피 대도시에 있는 지질공원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마 편리한 접근성인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공항, 뭐 KTX 그리고 뭐 버스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가장 편하게 대중교통만으로도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저희 또 광주는 대도시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뭘 뜻하냐면 교육이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또 뜻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저희 지질공원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인 이제 지질공원이 아직 인지도가 많이 높지 않은데 이런 대도시가 지질공원에 참여함으로써 또 인지도를 넓히는데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지질 뭐 관광, 뭐 역사 문화 관광 충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체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좀 보시죠. 좀 전에 이제 저희 우현 팀장님께서 접근성이 좋아서 네.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관광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그러하거니와 또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 관광에 대한 어떤 학습 경험 때문에 굉장히 그 편익을 굉장히 높게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화순 그 서리 화석지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실은 처음 와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맥락에서는 네. 대도시 안에 있는 것이 장점이 되지만 세계 지질공원이 지금 그 주재하고 있는 지역적인 범위를 놓고 볼 때 이 디테일한 그 자원들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전파 계승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뭐 접근성이라든지 휴게 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허민 교수님 꼭 집어서 말씀 주셨는데 뭐 하물며 스키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것도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개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좀 이 프로젝트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급력이 폭발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비교 대상으로 제주도를 좀 들면 제주도는 원래 본래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관왕을 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궁금하고 가서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조직체도 만들고 또 에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또 그 투어를 할 수 있는 에코 투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생겨나면서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아닌 광주가 앞으로 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파급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에 의한 관광으로 옷을 입히는 것을 좀 네.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풍연 대표께서는 전라도닷컴으로 우리 지역 특히 이제 무등산권 지질공원 안에 있는 것들도 집중적으로 많이 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 변화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외지인들의 그 시선의 변화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한 일과 관련해서 시선의 변화면 역시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오래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어떤 장소로서 명소로서 많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 명소와 관련된 사람 사이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식의 변화 같은 것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관광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그 발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쪽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그리고 그 장소와 관련된, 특히 저는 이제 역사 문화적인 장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퍼올려지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막 대규모로 와가지고 소비하는 그런 물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에 그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관광적인 요소와 그리고 또 역사 문화적인 명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그 끊임없이 그냥 폭발적인 그 관광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제주 올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대규모로 막 와가지고 소비하는 그런 어떤 행태에서 연중 끊임없이 와서 그 작은 그 속살까지 들여다보고 제주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살이 이야기들 다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 같은 것이 돼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도 그런 두 가지 측면, 편의성을 좀 증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것도 또 한편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 연결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잘 보존해서 조금 더 오래오래 가지고 갈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주상절리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산 정상부에 이렇게 주상절리대가 이렇게 대규모로 있는 것은 보기 드물다면서요, 교수님? 사실 저희들이 가장 작은 것 중 하나가 전 세계 통틀어도 우리 무등산권에 있는 그 주상절리대가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이미 이제 유네스코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우리가 그 주상절리대 대부분 바다 쪽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산 정상에 있고 해발고도 700에서 거의 뭐 1187m가 있는 그 정도, 또 옆으로 봐서는 거의 11km 정도는 막대한 그 규모고,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일부지만 이것들이 또 속에까지 한 400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우리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주상절리대 의미도 제약 중요한 거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 환경학적인 그 생태학적인 이야기를 곁들여 본다면, 결국은 우리 지금 전 세계가 나가야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그 그린 뉴딜이라든가 한국의 뉴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에코 뉴딜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질공원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 큰 것도, 이렇게 우리 삶과 함께 자본주의의 시장을 반대하는 어떤 라이프적인 인간의 시대적인 것들이 함께 가는 그런 그린에 관계된 노멀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또 초점이지 않을까. 아무튼 학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화둔 담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내가 본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도 많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숙제가 더 늘어났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풀어가지고 속살 끄집어내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주상절리대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해안가로 가면 그냥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절리대의 관광적인 가치는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네. 우선은 학술적인 연구 가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활용해서 이제 관광 활용 가치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모든 패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다만 좀 잘 발달된 또 발전시킨 해외 사례를 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이태리 사례도 말씀 주셨는데, 독일도 지오파크 세계 지질공원 이 개발에 좀 앞서고 있지요. 오덴발트 세계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 지역민이 주도하고, 그리고 또 대중성도 확보하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곳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지금 좀 정평이 나 있고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가시는데, 거기는 도시 안에 박물관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세계 지질공원 초입에 또 방문자 센터에 또 박물관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알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해하고 보기 쉽고 즐기기 쉽도록 그렇게 전시관을 조성을 해놓고 또 이제 지질 전문 해설가 선생님들이 투어를 이렇게 시켜주시고, 예,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아주 작은 거지만 이제 그 소장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오덴발크에서 예, 광물을 기념품으로 또 판매도 하고 그 하나의 어떤 수익 모델이죠. 지금 이게 뭐 한 가지를 홍보해가지고 지금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역사, 문화, 뭐 그리고 지질 이걸 다 뭐 버무려서 융복합시키는 어떤 아이템이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장소 중에 또 매력적인 장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항상 그 이야기를 항상 주목을 하거든요.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주목하는데 우리 현민 교수님께서도 지금 천재에 대한 그 복원이나 그 스토리 특히 그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1억 년의 어떤 자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무등산권에서 되게 오래된 이야기, 대서사 같은 것은 천재에 얽힌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 권역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지사 지냈다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라 기록으로는 신라부터라고 돼 있는데 거기 그 광주 전남 특히 그 무등산 권역에 기대 사는 사람들이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떤 문화 예술을 구현해 왔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발현되는 곳이 천재였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역의 대서사로서 이어왔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서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가 천재 속에 깃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것을 훼손하고 장소조차도 조금 그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이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무등산에 기대 사는 사람들의 어떤 연대감과 자존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 42개의 명소 가운데 천재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그 이야기에 대한 복원 이런 것이 좀 절실하다. 그러면 더 볼거리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야기가 많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예. 예. 저희가 지금 화순 서해류 공룡 발자국 지금 유적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 여기 와서도 조금 즐거웠어요. 보고 있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혹시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다른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매력적인 곳이? 아니, 매력적인 곳이 이제 워낙에 많아서 네. 이미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명소들은 너무나 유명해졌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우리 무등산이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던 가장 1등 공신, 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금 그 주상절리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마 시도민 분들한테는 규봉암 그 앞에 있는 사찰에 많이 집중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질공원 차원에서 가면 그 사찰 뒤에 이제 어우러져 있는 거대한 이제 돌 기둥들을 더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가장 인정을 해준 부분이니 이제 한번 가시면 이제 이렇게 최대 이제 두께가 7m나 되는 뒤에 돌 기둥도 한번 같이 눈여겨봐 주셨으면 싶고요. 네. 한 가지만 또 짧게 더 얘기 드리면 우리 무등산 분청사기가 그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는 많이 좀 뭐랄까요, 많이 좀 덜 알려지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은 그 무등산의 그 거친 흙으로 만든 그 도자기를 만드느라 그 겉을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백토로 이렇게 화장을 하듯이 이렇게 덮어서 만들어진 그 도자기가 분청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자, 백자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무등산을 닮은 분청사기 이쪽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자백자 같은 경우는 어떤 가진 자의 그 어떤 그 비싼 거의 그 의미지만 이 분청사기는 서민용으로 처처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무등산이라는 게 정말 그 레벨이 없는 평등한 그런 의미로서의 출발이고 조금 전에 우리 황풍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정말 가슴 속에 지금 우러나오고 있는 게 그런 그 천재에 대한 그 행사에 대한 우리가 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에 낸 그 신청서의 첫 페이지 첫 그 사진이 천재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무리 지질학적인 것이 있더라도 지질학적인 배경은 결국 역사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광주의
예, 우리 무등산권의 지질공원의 새로운 어떤 그 축제의 모양으로도 탈바꿈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아까 그 무등의 정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무등산장 위에 가면 난장이 마을도 있어요. 잘 안 알려졌죠. 그건 고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 이게 정말 무등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아주 이 핍박받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면 자기네들 공간이라는 것 의미에서도 광주라는 정말 그 대단한 그 민주주의의 우리 광주라는 의미가 거기서 태생되지 않았느냐. 네. 여론전을 봤을 때 오늘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감사드리는데 담양에 가면 추월산이라는 곳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비 명소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담양 습지도 환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그런 것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꿰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그것이 들고.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연환경으로 보면 강과 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은 영산강, 그러면 영산강 저 위에 그 상류에서부터 저 하류 바다까지 뭔가 그 거대한 자연에 기대어 사는 공동체적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유역이 넓지만 그것이 이쪽은 해가 비치지만 이쪽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동서남북 사방에 따라 산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를 서로 삶을 일궈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끈끈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그 세계 지질공원으로 망라되어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명소들, 지질 명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우 그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촘촘하게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테마로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광주 전남의 다른 곳까지 확장시켜서 꿰는 것, 네.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담양 하면은 정자 문화권을 이야기하면 뭐 소세원 또 뭐 이렇게 시경정, 환벽당 쭉 이야기하지만 네. 결국은 그 화순, 지금 여기가 우리 화순인데 화순에 예를 들면 뭐 사평의 임대정이나 풍암정에 이렇게까지 의식이 확장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결국은 탐진강변에 있는 정자나 이런 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산이 품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산재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는 게 속성인데 그것들을 아주 하여튼 그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하여튼 뭔가 촘촘하게 또 연결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황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고민하는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됐건 무등산을 한 가운데 둔 광주 담양 화수는 공동체였어요. 오래전부터 이미 같은 생활권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지질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행정구역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오 트레이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허민 교수님 팀과 같이 개발을 해서 기왕이면 광주 담양을 잇는 어떤 코스, 또 담양 화순을 잇는 코스, 이렇게 서로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이제 관광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오 트레일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주만의 무등산, 뭐 담양, 화순만의 무등산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1억 년 전에는 우리 행정구역이 없었습니다. 공룡이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익룡이 날아다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가 우리는 있었죠. 그거와 똑같은 시대 우리 재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나눠진 행정구역이야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해서 우리는 그런 구역 없이 같이 가는 공동체를 했는데, 아무튼 지오 트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선을 연결해서, 다시 말한다면 여기 그 화순의 끝에서 저기 그 고인돌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광주를 관통해서 담양까지 가는 거대한 트레일을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담양의 그 화순의 이제 이서 쪽에서 그 무등산 정상으로 해가지고 광주시로 오는 이런 거대한 두 개의 축의 어떤 동서의 축을 가지고 하면서, 그 안에는 우리가 제주 올레같이 걷다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문화가 숨어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한쪽은 또 쉼터가 있으면 거기서 또 막걸리도 한 잔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살 수 있는 어떤 그 뭐 레스토랑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제가 요즘 그 잘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무등산 권역에는 여러분이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공간들이 있다. 전체가 박물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정말 그 자연 친화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걸 교육을 시키고 사람이 오면 카페를 만들어서 하고 관광 홍보를 하면 이게 바로 6차 산업이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그 지역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거기를 정말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그런 트레일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보는 거죠. 아, 내 동네가, 내 마을이, 내가 가는 곳이 정말 이제 좋아지고 사람이 많이 오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김현미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방금 같은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얘기를 던져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참 심경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시장 논리로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지금 토론의 그 주제가 되고 있는 광주, 담양, 화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초광역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무등산권 세계 지질 공원을 명실상부한 어떤 세계 속에 그런 그 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정말 참 쉽지 않고 그 쉽지 않은 것을 지금 시도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여수순천, 우리 지역의 여수순천 사례를 보면 지금 여수순천은 코스화로 가지 말라 해도 거기는 이미 코스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 이제 화순, 담양 이렇게 코스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다녀보세요라고 과연 이 잠재적인 지역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말을 들으시겠냐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 제가 시장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지정해줬을 때는 또 소득 창출이라는 부분도 미션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시장으로 볼 수 네, 있죠. 시장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청년들이 이쪽으로 와서 또 뭔가 그 활동을 하고 또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서 정말 업으로 삼고 가기 위해서는 이건 지역사회가 다 나서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심혈도 기울여 주시고, 관에서는 더 많이 좀 투자도 공적 자금 투입해 주셔야 되고, 민간에서도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연대 의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떡이나 빵이 있으면 이걸 청년들하고 나눌 그럴 어떤 좀 접근 방식으로 활성화 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냥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문화관광시장이라든가 또 어떤 지질 공원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재밌고 가고 싶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보세요 하면은 솔직히 재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지오 트레일에 우리 그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에 어떤 그 관련된 홍보 버스가 다닌다거나 지속적으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서 한번 타고 싶다는 그 뭔가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과감하게. 그걸 좀 우리 관료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담양, 화순이 내가 우리가 선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만 이 거길 중심에서 우리는 누가 손해보고 누구는 우리는 위성이다 나는 원치 않아요. 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이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신의를 높여서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 이제 벌써 2주년 맞았거든요. 예, 이게 4년마다 재심사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또 재심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달려가다 보면 또 달려야 되고 예. 또 목표가 있고. 아무튼 그 참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재심사 때 사실은 세계적으로 한 2군데 정도는 탈락을 했거든요. 아, 탈락을 예, 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게, 왜냐하면 될 때까지는 다 노력하고 되고 난 다음 유지를 안 한다는 게 유네스코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강화시키겠다는 게 유네스코고. 네. 제가 작년에 저도 이제 스페인에 이제 실사를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스페인 곳에 이제 까보다 카타라는 지역인데 바로 스페인에서 이제 알메니아 쪽이라서 바로 밑에 건너가면은 이제 모로코가 있는 그 곳이죠. 네. 근데 거기가 이미 재인증 때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중간에 한 번 더 심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옐로우 카드면 레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에 이제 옐로우 카드 받고 난 2년에 갔었죠. 많이 갔는데 완전히 탈바꿈 됐더라고요. 2년 전에는 어떤 지역의 활성화도 안 됐다, 뭐 지역민하고 또 유지도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또 지자체 관계도 좀 안 되는 그런 구조를 해서 거의 옐로우 카드예요. 거의 탈락 수준이었어요. 2년 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만큼 노력이라는 게 투자에 중요하다. 그 중에 특히 제가 지금 지금 생생하는데 수중에 있는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유적지였는데 이 바닷물이 이 온난화로 올라오면서 유적지가 바다에 잠기는 것이에요. 한 15m 정도의 바다 밑에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가 지질 명소인데 이 명소를 가서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게 산소통 메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실사를 하기 때문에 세 명이 저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한 6m 가니까 못 가겠더라고 저는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네. 못 가겠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열정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저기 바다 속에 한 30명이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헤드사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지만은 또 여기 스피커 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세계지질공원에 한 번 더 살려고 저 노력을 하는지 네. 사실 우리가 좀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 숙제를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에서 산다는 표현, 좀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세계적인 지질공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재심사하려면 이제 앞으로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준비를 해야 될지 각자 한번 좀 시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더 확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질공원으로서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경계를 저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도시인 광주 중심의 사고나 이런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등산을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저쪽은 그냥 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저는 산은 보면은 뭐 그게 어디 앞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와 전남 가까이 있는 담양, 화순 이런 부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한 가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명소라는 것이 과거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무등산의 기대사는 자연마을에 대한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과 부대끼며 사는 자연마을 중에서 오래된 민속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뭐 화순의 이서에 가까운 이서의 야사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누대에 걸친 당산제를 지내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런 자연마을의 가치를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그냥 화순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한천의 농악을 품고 가는 곳, 능주의 도장마을 같은데, 그다음에 또 춘향의 우봉리의 들노래를 품고 있는 마을들,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역사 문화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지질공원은 품 안으로 이렇게 안아내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지역이 같이 이것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행정적으로도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황 대표님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지역민들의 지금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북구 석곡동에 청풍 지오빌리지라는 이제 원래 신촌 등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이제 서로 자생해서 마을을 알리려는, 자생해서 외부 손님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15년 전부터 계속 해오셨던 마을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뜻이 저희 지질공원과 잘 맞아서 우리 또 무등산 바로 자락 아래에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 마을은 이제 자생하고 싶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풍악
을 직접 연습을 하셔서 네. 나중에 팜파티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 이제 이런 뜻을 보이셔서 저희가 지금 같이 협력해서 어떠한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세계지질공원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에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뭐 관광이나 또는 이제 우리 청년들 그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훨씬 좀 많이 폭을 넓혀서 지역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 학술적인 가치,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지역의 활용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큰 초점에서 재인정이 이루어지는데, 학술적 가치는 좀 더 아까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더 연구해 가지고 조사를 했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예비 명소로 갈 공산이 크냐 아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세계적인 논문을 또 많이 만들어냈느냐에 또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네. 활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내준 숙제에 대해서 잘 풀었느냐, 지역민과 장 관계를 잘 가졌느냐, 그리고 이런 뭐 세계 시군이 뭉쳐가지고 한 그 구조적인,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재단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광주시와 담양 화순이 같이 무등산권 이런 재단을 지금 만들고 거의 가시화되어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그 시너지가 결국은 뭐냐면 저희들이 정말 함께 잘 가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그 숙제를 또 던져주시면서 네. 함께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혜영 교수님,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참 장작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준비해서 이렇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았는데 여차여차 해서 이 인증이 또 번복되는 그런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은 절대 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이제 방송 보시면 지역민들께서도 네.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지역 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감히 좀 예측컨대 지금 무등산 같은 경우에 뭐 그 지역민들에게 생태 자연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심신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분명히 각광을 받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웰니스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 광주 전남 통틀어서 좀 대표 선수로 뭐 관광 측면에서 또 학술 측면에서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고민을 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휴가 때는 바로 무등산 올라갔거든요. 어디 갈 데가 별로 마땅치가 않은데 가장 편한 곳이 무등산이에요.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은 몸도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웰니스 얘기도 참 공감이 좀 갑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 분께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 못하셨던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우현 팀장님부터. 일단은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지질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너무 그 영광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준 우리 자연 덕분에 저희는 그래도 8년이 걸렸지만 이 자연 덕분에, 그리고 같이 살아오신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이런 자연들을 아껴주신 그런 마음들 덕분에 유네스코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자격증, 그냥 뭐 지질 맛집, 뭐 문화 맛집 이렇게 인증받은 그 잠재력을 인증받은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다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지질공원 본보기로 모델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그 노력, 참여, 관심 이게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황풍님.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제 멀리 동경하던 마음들을 다 접고 가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무등산에 깃대어서 여름에 계곡에 들어가서 피서하고 또 가을 경치 보고 겨울산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이랬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있었던 늘 이무롭게 치대던 것들이 이렇게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기대면서 사람살이의 흔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 놀라움,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영민 교수님. 제가 먼저. 우선 뭐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관광 지금 측면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민 교수님. 오늘도 또 배웠습니다. 네. 오늘 또 훌륭한 분들 또 세 분 모시고 정말 끊임이 없네요. 배움이라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또 앞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재인증이 다가오고 있고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지금 그 좀 약간의 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무등산 정상까지의 접근성 문제는 저희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왜냐하면 인증을 해줄 때 어떤 조건이었거든요. 네. 다시 말한다 이거는 그냥 가서 우리가 어떤 가서 뭔가 훼손이 아니고 보존을 하면서 남녀노소 취약 아동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교육의 장소란 말이죠. 네. 그게 하필이면 무등산 정상의 10군데가 제일 명소예요. 네. 그 장소까지 접근성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무등산에 대한 접근성과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2부 순서로 또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그때 또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광주 MBC 특별기획 1억 년 전의 유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니까 몇 가지로 좀 정리가 되네요. 우리는 세계가 인정한 지질공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멋진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2년 후에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지역민 여러분의 관심이 무조건 있어야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등산에 대한 가치를 이 구역을 다 넘어서 무등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뭉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